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계속 관세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틀 수가 없었어요. 일단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가 사실 엄청나게 발동에 불이 떨어졌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고받고 했었던 나라인데 캐나다를 타겟으로 두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양국의 이제 입장차가 다른 거죠. 미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선 공약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와 거래하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그냥 다 돌리면 되는 일을 캐나다의 뭐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그런 자동차 공장들 그런 식으로 공장을 분산시키면서 여기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나라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얘네가 너무 미국한테 좀 불공정하게 대한다라고 트럼프의 관점은 그렇게 본 거예요. 캐나다에는 지금 어쨌든 유예를 한번 시켜줬잖아요.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유예를 시켜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그것과는 별도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철강하고 알루미늄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게 목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철강이라는 산업을 미국은 다시 가져오고 싶어 해요. 제조업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외국으로 나가 있었다가 리쇼어링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형태잖아요. 근데 철강은 왜 중요하냐면 국가 안보하고도 이건 연관이 돼 있는 산업이에요. 철강 산업 자체가. 군대에 필요한 뭐 탱크를 만든다든지 함선을 건조한다든지 이런 데 다 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철강 산업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물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굉장히 낮추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원래 일본이 그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한 거를 제동을 걸면서 투자는 되는데 인수는 안 된다라고 트럼프가 다시 못을 박은 게 그런 이유예요. 49% 지분까지는 인정할게. 근데 인수는 안 된다. 그게 그런 이제 국방 안보의 차원에서로 봤을 때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철강 산업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가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 중이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이미 다 트럼프 1기 때 때려놓고 그게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된 게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물건들은 관세가 높으니까 캐나다가 됐든 멕시코가 됐든 이런 데로 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이 별로 그런 제재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맹국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나라들인 캐나다랑 멕시코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선 뿔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빌미로 해서 이거 바로 시정해서 잡아라 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악감정은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의 그런 제재나 어떤 그 미래의 패권에 있어서 자꾸 장벽이 생겨지고 제동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해라. 그게 이제 미래는 어떻게 먹힐지 모르지만 당장은 캐나다 입장에서도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경제가 힘들어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캐나다의 수장이었던 이제 트루도 총리가 사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리더가 지금 없어요. 지금 리버럴 쪽에서 리더를 찾고 있는 중이고 캐나다가 트럼프의 타겟이 되면서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관세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캐나다의 경제도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관세 붙인다고 하니까 다들 미국 제품 말고 캐나다 제품으로 사용하자 하고 불매 운동이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너무 많은 부분이 미국 제품이기도 하고 이미 잘 녹아 있어요. 캐나다인들의 생활상에 있어서 미국 제품들이 너무 좀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한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대체는 가능하겠죠. 억지로 한다면. 근데 소비자의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눈에 뭐 띄는 거 내가 요 정도는 미국 거 안 살 수 있는데 핵심이 내가 주로 쓰는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현대기아가 있지만 여기는 자체 그 자동차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본 거를 쓰든 미국 거를 쓰든 뭐 우리나라 걸 쓰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캐나다가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그래 딜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내놔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석유예요. 원래 기존의 캐나다는 석유를 미국에다 수출을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불공정하다. 옛날에는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가스가 됐든 석유가 됐든 최대 생산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가치가 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캐나다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다 좀 파는 그런 판로들을 마련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뭔가 다른 그 타격을 안 받으려고 다른 판로를 찾다 보니 갑자기 하려니까 힘든 거죠. 나라 입장에서. 그 석유가 뭐 그냥 이렇게 딱 나 기름 있어요 하고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터미널에서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정제 작업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실어나를 배도 필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항구의 인프라도 필요하고 항만 인프라. 그리고 그거를 또 바로 뭐 배에다 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 같은 데서 보관을 해서 적정 온도에나 보관을 해서 시간에 맞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 있던 거죠. 미국에만 의존을 하는 바람에. 뭐 크게 얘기해서는 양극화예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지만 중산층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이게 원래는 층이 굉장히 두터웠는데 얇아지고 있는 거죠. 돈이 많은 부자층이 많아지면 너무 경제에 좋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나라나 지금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점점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는 이런 가정들이나 개인들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경제에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소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자영업자들도 촉진시키고 그런 수입의 극대화도 노리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의 소득이 줄어들고 실질적인 명목 임금도 줄어들고 이런 환경에서는 점점 지갑을 닫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기업은 돈을 못 벌고 그럼 나라는 걷는 세수가 적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조차도 이 서민층이나 중산층 약해진 그걸 힘들어하고 있고 실제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여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계층에 따라서 곡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양극화는 뭐 비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그리고 경제를 봤을 때 저희 입장으로는 캐나다는 그래도 좀 미국한테 뭔가 줄 게 있어요. 이것저것 뭐 딜을 볼 것도 있고 일단 나라가 또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우방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든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자기네들도 너무 큰 피해는 안 보게끔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우리나라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줄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는 조선업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일부가 있는데 근데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니까 근데 이미 중국의 잠식이 많이 돼서 좀 경쟁 우위가 좀 뒤처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잘 써야 되죠. 기업 총수들이 특히 잘 써야 되고 이게 근데 기업 총수들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나라에서 받쳐줘가지고 합동으로 움직여야 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우면서도 좀 밖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도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뺀 게 절대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이 약간 좀 경제 우위를 계속 그런 그 첨단 산업 관련해서 잃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가거나 다른 데다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외국 투자자들은 돈을 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지금 결국엔 다 미국으로 지금 쏠리고 많이 있어요. 쏠리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금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쏠린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만 붐업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설마 뭐 이게 안 갈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어느 것이든 뭔가 이유가 촉발이 돼가지고 2008년 경제위기도 있었고 2014년에는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오고 나니까 미국은 그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내려갔어요. 전 세계적인 이 글로벌 체인이라는 거를 어쨌든 지금 이뤄놓은 상태니까 그거를 다시 지금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약간 좀 끊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힘들든 아시아가 힘들든 어디가 힘들었을 때 그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 굉장히 변동이 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트레이더들한테 지금 매우 좋은 장이에요. 이런 변동폭이 있다라는 거는 단기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진폭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 룸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하신 지 업력이 별로 안 되셨거나 혹은 본인의 재산을 너무 이렇게 몰빵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건 견디기 힘든 장일 수 있어요. 간단한 예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진폭이 엄청나잖아요. 맞아. 고점 대비 뭐 한 한 38%? 막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버리니까 음. 만약에 10억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을 때 순식간에 3억이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6억 몇천대로 찍혀 있는 거죠.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업력이 오래됐어도 그런 하락을 계속 맞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멘탈이 흔들려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나 이런 게 흔들리게 되죠.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오래 겪었을 때 과연 자산이 안 녹고 버틸 수 있을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지금은 굉장히 잘 정하셔야 될 때고, 너무 무리해서 특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그런 게 많이 개입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간에 자신의 회사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 조금 있어요. 약간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급락을 했을 때도 있었고. 테슬라는 이미 기술도 많이 올라와 있고 판매량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고는 하고 또 뭐 불리한 조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판매량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모델도 지금 출시 예정이고, 모델 Y 같은 경우에 주니퍼라고 해서 신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저가 모델은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또 테슬라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자동차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옵티머스라는 또 엄청난 판도를 바꿀 만한 이 AI 로봇이 있기 때문에 향후를 본다면은 사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거를 사실 상용화를 시키려면 이제는 법적인 이런 규제를 뚫는 게 더 먼저라고 머스크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규제를 뚫어내려면은 어느 한쪽에 붙어야 되는 거는 그게 좌든 우든 뭐가 됐든 어느 한쪽에는 붙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미국의 핵심 산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이야말로. 나중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걸 바꾸려면 더 힘들겠죠. 처음부터 만드는 게 낫지.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은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를 하면서 아예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 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테슬라를 팽개치고 일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머스크의 광팬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항상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갈아 넣고 있지. 미국의 어떤 기술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지금 또 그렇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걸 또 앞으로 보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년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할지 좀 장기간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근데 4년 후에 만약에 이제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어. 그럴 때 이제 머스크가 받을 타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건 걱정이 좀 되죠. 오늘 남편과 함께 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